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중앙치매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가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노인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발병 확률이 높은 치매,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발병 확률도 높고 또 의료비 지출도 큰 이 치매를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 끝까지 집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도 역시나 이 치매 보험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더욱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 보험 플랜 119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전문가의 상담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분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전화 주시면 무료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 메시지로 지금 바로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노후를 위해 보험을 준비한다면 이 치매 보험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김성중 전문가님께서 이 치매 보험에 대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저희 애청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치매 간병에 대해서 방송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즘 각 보험회사가 치매 간병에 대해서 굉장히 큰 판매 포인트를 가지고 굉장히 큰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치매 보험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이미 시청자님도 아시다시피 주위에서 치매보험 가입하라는 권유 내용이라든지 치매보험에 대한 광고 또는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 치매보험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당연한 이유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서 치매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보험이 되었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이제 우리가 오래 살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보험 내용이 왜 괜찮은 내용 중에 하나가 치매가 걸려도 또는 안 걸려도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 저렴한 플랜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 보험에 대한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누차 강의에서도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치매 보험에 대해서 전 회사를 한번 비교해보고, 그리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치매보험의 차이점, 그리고 치매보험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면은 치매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만 65세 이상 또는 미만 모두 해당될 수 있고요. 파킨슨이나 또는 알츠하이머를 포함해서 그 뇌혈관성 또는 인지 능력의 수행이 장애가 떨어지는 그런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장기요양법 보시면은 물론 지원이 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수급자들은 어느 정도 큰 혜택을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치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비용을 우리는 리스크 자산인 보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서울 경기 쪽에서 경기도 지역만 보신다고 하면 최소 제가 알아본 경우가 70에서 80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할인을 받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본인 부담금만 월 70에서 80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간병인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설의 분류에 따라 좀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건 최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대 700에서 또는 800만 원까지도 들어갑니다. 물론 실버타운처럼 그 보증금이 들어가는 고급 요양시설도 있는데요. 이런 요양비 부담이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이 치매에 걸렸다고 했을 때
한 몇 년까지 이 비용을 부담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한 3, 4년 되면은 모두 다 지치고 맙니다, 가족들이. 이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큰데요. 이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보험뿐이 없을 테고요. 그 보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치매 환자 발병률은 뭐 아시다시피 매스컴을 통해서나 통계적 자료를 통해서나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통계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에 굉장히 큰 포인트를 가질 수가 있고요. 치매 지출 비용은 뭐 1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뭐 사회적인 문제 또 가정적인 그 리스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치매, 경도인지 장애. 경도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초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시간, 공간 능력, 상한 능력, 기억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일상생활에는 뭐 거의 지장이 없지만 이제 건망증이 도가 지나친 단계, 치매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건망증과 치매라는 뭐 이런 것들은 건망증과 치매는 단순히 분류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농담 삼아 건망증이 심하면은 치매에 걸린 거 아니냐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 말이 아마 씨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를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노인성 질환의 증가율을 보시면은요, 단연 치매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도 치매에 관련된 파킨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암이라든지 성인병이라든지 또는 또 그 관절 질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몸이 노화가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지만은 치매는 어쩌면 나중에는 필수적인 그런 질병, 필수처럼 돼버리는 그 보장자산으로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기도 보시면 치매 환자가 43만 명, 그리고 1년 새 13% 증가하고 여성의 그 걸릴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통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치매 같은 경우는 그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CDR 척도 하는데요. CDR 척도는 치매를 나타내는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경도. 물론 0점부터 5점까지 있습니다. 경도 같은 경우는 1점. 우리가 이게 치매보험이나 치매 상태를 측정하는 첫 번째 기준점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기억장애, 집안일, 사회활동, 장애가 있으나 정상활동 가능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우리 일부 사람들이 경도는 받기 쉽고 중증은 받기 어렵다는데 물론 처음에 중증은 받기 어렵겠죠. 하지만 경도 상태에서 중등도, 중증 가는 데는 시간 문제입니다. 물론 치매 예방약이 나오고 치매에 대한 해결책이 어느 정도 의학계에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이 시간만 느려질 뿐이지 중증 치매로 가는 거는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중증은 아시다시피 인지 능력은 있지만은 뭐 대소변을 구분 못하든가 식생활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하실 수 없는 상태가 중증 치매 상태가 됩니다. 보통 중증 치매 상태 이상이 되시면은 거의 다 요즘엔 요양병원을 가시게 되겠죠. 그리고 중증 이후에 중증증, 중증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평균적으로 보시면 12.5년 정도, 5년에서 최대 12.5년까지도 통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경증 치매 진단 자급. 여기는 이제 생명보험의 항구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준비하는 치매 보험의 이제 세부 구성을 보시면은요. 진단 자금 300만 원.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는 지금 현재 경증 시에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도 지급을 합니다. 손해보험 기준은 3,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요. 이렇게 손해보험, 암보험처럼 이렇게 진단 시에 큰 돈을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의 형태는 이렇게 좀 적게나마 나눠서 주는 형태를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경증 때 300, 중증 때 500, 회사마다 300에서 500 정도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등도 치매 시에 이제 걸렸을 때 500이고, 중증 치매 시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대부분 회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전 생명보험 회사가 거의 동일하게 기준을 잡고 있고요. 항구자 기준으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보시면은 생명보험도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에 또 마찬가지로 있는 특약 중에 하나인데요.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 지급을 해드립니다. 여기선 180회 보증기간이, 최대 보증기간이, 이제 최소 보증기간이 3년에서 또는 5년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 보증기간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치매에 걸렸는데 혹시 사고나 다른 일로 인해서 일찍 사망을 하시게 되더라도 가족들한테 5년을 채워서 이
매월 생활비를 보증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뭐 종신보험의 의미도 좀 갖고 있겠죠. 그리고 보증기간은 이제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잡고 있고요. 손해보험에서는 보통 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건 생명보험에서는 생활비 주는 기준이 굉장히 좀 크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진단자금을 주는 성향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매월 생활비를 생존 시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간병비의 부담, 아까 최소 비용이 뭐 서울경기권 현재 기준으로 70에서 80 정도 든다고 했는데 이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리고 진단자금과 생활비를 통해서 뭐 최대 2억이지만 살아 계실 때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살아 있을 때까지 계속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확정적으로 주는 거는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상품의 구분을 보면은요. 요즘에 치매보험이 예전에 3, 4년 전에 비해가지고 3, 4년 전에 치매보험이 성황을 띄었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업계에서. 그 이유는 이제 금융업법에 좀 위배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높기 때문에 저축성으로 많이 판매가 되어 있어서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했어요. 치매보험 판매 중지를 내렸었는데 다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치매보험이 다시 이렇게 많이 성황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 무해지환급형 때문에 그럽니다. 요즘 보험, 종합보험 보시거나 암보험 또는 진단자금 보험 보시면 무해지환급형. 요즘 어린이 보험에도 있죠. 이 무해지환급형은 어떤 뜻이냐면요. 납입기간에는 해지환급이 얹거나 적습니다. 그렇지만 납기가 지나고 나면 해지환급이 높아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30에서 한 40% 정도가 저렴합니다. 보험료가 굉장히 좀 저렴하고요. 거기다 무해지환급형은 손해보험, 생명보험 포함할 것 없이 납입면제를 주고 있어요. 납입면제. 이 납입면제는 굉장히 큰 기능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보험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 보험료를 내는데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보험료를 회사가 면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대신 내주거나 면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만기도 다양해졌습니다. 80세에서 85세 그리고 90세, 95세까지도 만기가 가능하고요. 치매 진단 시기는 보통 이 시기에 이루어지니까 이 조절 기간에 따라서 또 보험료를 한 번 더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납기 또한 10년, 20년, 15년, 20년, 손해보험에서는 또 정기납까지도 가능을 하십니다. 정기납 같은 경우는 10년을 초과하면 또 원금 이상이 또 회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고요. 그 가입 나이는 40세가 아닌 요즘 20세들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회사별로 30세부터 또는 40세별로도 돼 있는데 보통 20세부터 최대 75세나 80세까지도 7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납입기는 당연히 보험의 특성상 월납, 연납이 있고요. 그 치매 보장 개시일은 보통 1년을 포함합니다. 1년 이내 치매가 만약에 걸리신다고 하면은 이 계약은 취소가 됩니다. 그 냈던 보험료를 돌려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의 특징은 이 연복리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을 띠고 있고요. 손해보험은 연복리가 굉장히 좀 약간 이거보다는 좀 떨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연복리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해지환급금에 영향을 굉장히 끼칩니다. 해지환급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해지환급금과 표준형 같은 게 일반형 그냥 보험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 치매보험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좀 다양해졌고 납입기간의 선택도 폭도 넓어지고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기능도 굉장히 향상이 됐고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가야 되지만 이런 기능들 때문에 보험료 또한 굉장히 좀 낮아진 편이고요. 무해지랑 표준형하고 비교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50세 남자, 여자 기준이 한 4, 5만 원대 한다고 하면 표준형이 한 7만 원에서 6만 원대 하거든요. 이럴 때 보험료가 굉장히 좀 낮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명보험, 아까 손해보험은 진단자금을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생명보험 전 회사를 한번 제가 데이터를 최근 자료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 진단자금, 우리 암보험처럼 진단자금을 얼마 넣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굉장히 상이합니다. 진단자금을 뭐 1,000만 원을 넣는지, 뭐 2,000만 원을 넣는지, 3,000만 원 넣냐에 따라서 굉장히 보험료가 상이하고요. 보시면은 굉장히 상이하고요.
예, 저희 지금 치매 보험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이 치매 간병보험, 그러니까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매월 100만 원씩 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20번으로 메시지로도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고 또 치매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치매 보험에 대해서 정보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예,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자금 위주로 내가 얼마 만에 진단금을 넣냐, 나이에 따라서 금액이 형성되어 있고, 특히나 손해보험 가입할 때 주시해야 할 점은 생명보험처럼 생활비가 나오는 특약을 넣게 되면요, 생활비 특약은 손해보험이 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진단자금 위주로 가실 거면 손해보험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손해보험, 진단자금은 손해보험 위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월 생활비를 받고 좀 저렴하게 가실 거면 생명보험으로 가시는 게 맞으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납입 기간 같은 경우는 다양합니다. 30세, 20세, 30세, 20세, 20세부터 75세인 회사, 75세인 회사,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2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만기도 90세, 95세, 85세, 100세 만기도 있네요. 그리고 85세, 90세. 대부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납입기간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입 한도 한구자냐, 반구자냐. 생명보험은 구자수로 좀 이렇게 개념을 따질 수가 있고요. 최대 1.5구자까지도 들어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반구자는 50만 원씩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5구자 1,500만 원 담보를 넣으면 150만 원씩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경두였을 때 진단자금은 생명보험은 좀 진단자금 작습니다. 보시면은 300, 300, 300, 200, 400 주는 회사 있고요. 200에서 400 정도 주고요. 그리고 CDR척도 2점, 중등도 같은 경우는 500에서 600, 최대 1,000만 원까지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은 다 2천만 원에서 또는 1,000만 원, 2천만 원 형태를 평균적으로 띄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월 확정, 보증기간도 회사마다 3년에서 2년, 또는 60회 보증해주는 회사도 있겠네요. 이 보증기간이 길수록 그 진단자금 좀 높을수록 그리고 월 생활비 기준 가입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약간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월 100만 원 종신토록 또 120만 원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최대. 그리고 보장기간은 1년 이후가 대부분이고요. 2년 이후의 회사도 한 군데 있네요. 그리고 납입면제, 중증치매 시, 중증치매, 중증 다 납입면제는 중증치매 시에 납입면제가 됩니다. 물론 일부 특약을 더 추가해서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특약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해장표 보시면은 뭐 회사별로 쫙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뭐 최대 납기 시점에는 거의 100% 이상을 띄고 있고요. 그리고 무해지환급형 같은 경우는 150%, 납기가 지나면 130%에서 160%까지도 올라가는 회사들 있고요. 최대 보시면은 납기가 끝나면 150%에서 170%까지 올라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듯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보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내가 저렴한 보험료에 또 나중에 치매가 안 걸리더라도 내가 냈던 돈 이상을 돌려받고 만약에 치매가 걸린다고 하면은 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보험 하나 있으면은 절대 손해는 보지 않는 그런 보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치매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 생명보험이 하나 있고 손해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 중에 가족력이 있거나 치매에 대한 위험률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은 두 개 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생명보험 하나, 손해보험 하나.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일반인들도 젊은 친구들도 또 아니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치매보험 하나씩 가입하신다고 하면은 나중에 치매가 안 걸리더라도 내가 냈던 돈 손해는 절대 안 보시겠죠? 그리고 치매가 걸리신다면 큰 대비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처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오늘은 이렇게 치매보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가볍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이나 또 추가적인 상담 요청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중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치매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마다 이게 건망증인가 아니면 치매 초기 증상인가 이게 걱정하신 분들 좀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계실 것 같습니다. 치매에 대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도 더 커지신 것 같은데요. 노인 인구 10명 중에 1명에 달하는 이 치매에 대비를 해서 치매 간병보험을 준비해 놓으신다면 나의 노후에 좀 든든하게 대비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치매보험 생각만 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셔서 전문가분들과 치매보험도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강의 정리해드리고 치매보험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이슈 체크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예,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매보험 더 자세히 알아보자인데요. 저 강의 시간에 이어서 더욱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치매보험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열, 김성중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성열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치매보험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치매보험의 보장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요즘 치매보험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가입을 했고요. 예. 예, 치매보험의 보장은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나눠집니다. 근데 모 생명보험회사가 이제 이번 달에 출시를 했는데, 경증 치매 같은 경우는 500만 원까지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손해보험은 이제 경증 치매 같은 경우는 이 최대 3천만 원까지 주는 회사도 있지만, 예. 평균 2천만 원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비 같은 경우도 이제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똑같이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5년, 10년 확정적으로 주지만 생명보험은 종신적으로 주기도 하지만 이게 좀 약간의 보험회사만의 좀 약간의 좀 트릭이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이제 치매가 이제 걸리시게 되면 생존 확률이 한 4년에서 6년 정도가 됐는데 예. 요즘은 워낙에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한 8에서 한 10년 정도까지 꽤 늘어났네요. 좀 늘어났지만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종신토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 거기에 약간의 조금 말의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5년 또는 10년까지 해서 이제 보장으로 해서 100만 원까지 해서 이제 나이에 따라 틀리지만 최대 100만 원까지 해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 좀 있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똑같이 이제 경증 치매, 중등도 치매, 그다음에 중증 치매, 그다음에 생활자금 주는, 그리고 요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 알츠하이머는 똑같이 이제 경증 치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매보험의 보장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치매보험하면은 치매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치매보험 이야기할 때 CDR 척도를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 CDR 척도가 뭔지도 좀 전문가님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예.
CDR 척도는 그 치매 상태를 나타내는 일상생활의 인지 능력이라든지 예. 그리고 중증도를 분리하게 한 그 검사의 일부의 점수를 나타내는 뜻이거든요. 예. CDR 척도가 점수가 0점부터 5점까지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 상태가 더 안 좋다는 뜻이고요. 치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망증이나 깜빡깜빡임이 있다고 해서 치매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그런 정도의 그런 깜빡임들은 다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 치매, 이제 그런 정도가 심해지고 내가 물건을 어디 놓거나 아니면 기억하지 못하거나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치매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요즘에 예. 이제 농촌 같은 데는 이제 그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서 보건소 같은 데서 이제 치매 예방약을 드려요. 예. 치매 예방약을 이제 장기적으로 노인들이 복용하시다가 또 점점 기억력이 좀 감소한다면은 경증 치매 같은 경우는 사실 진단이 좀 약간은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치매 보험과 그런 치매 진단이 있다고 하면은 이 점수로 보험회사에서도 분류를 하고 있고 약관상에 그리고 치매에 대한 학회에서도 그런 치매 통계나 이런 것도 다 CDR 척도 그 점수로 나타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CDR 척도가 낮을수록 치매가 좀 상태가 덜한 거고요. 높을수록 치매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심이 된다면 병원에 가시면 좀 간단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치매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뭐 가장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치매보험에 뭐 가입을 하실 때 이제 유의할 점은 예.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그 질병을 물어보는 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내가 어떠한 질병을 갖고 있는가 해서 이제 거절을 내리는 경우도 조금 있긴 한데요. 그 요즘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예. 가입을 할 수가 있으세요. 물어보는 건 5년 안에 암이나 예. 그다음에 5년 안에 어떠한 뭐 뇌경색 그 딱 두 가지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없으시다고 하시게 되면 뭐 어느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 손해보험, 나는 손해보험 쪽에 가입을 하고 싶다 했을 예. 때, 뭐, 웬만해서는 손해보험도 고지를 다하고 받아주는 경향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고혈압이 있지만, 이제 고지를 하고, 이제 승인이 예. 난 경우인데요. 뭐 전혀 어떤 치매는 제가 깜빡깜빡하고, 예. 정신을 잃어버리는 뭐 이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어느 보험사를 문을 두드리셔도 암이나 뭐 뇌경색만 없으셨다고 하시게 되면 가입은 충분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치매보험이 나오는데 특히나 손해보험사에서 더욱더 좀 간단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병력이 있으셔도 한번 좀 치매보험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 가입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유병자분들, 그러니까 아프셨던 분들이나 지금 아프신 분들 이 치매보험에 가입하기 뭐 어렵지는 않을까요? 예. 앞에 질문하고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 치매보험은 사실 지금 치매가 없다고 하면은 치매 진단을 1년 이내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사실상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각 회사별로 뭐 치매에 대한 그 인수 조건을 다르게 하고는 있지만은 뭐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아니면 보험회사별로 다릅니다. 이거는 뭐 암이라든지 뭐 뇌혈관 질환, 뇌출혈 이런 것도 보는 회사들도 있고요. 예. 1년 이내 치매만 없다고 하면 가입 가능한 회사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치매만 없다고 하면 사실상 그거 해당되는 뭐 뇌 관련 질환에 대한 약을 드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최근에 1년 사이에 또 5년 이내 그런 관련 수술이나 뭐 진단이 없다고 하시면은 사실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뭐 연관성이, 뭐 손해보험도 일부 개정을 하고 있어요. 뭐 암, 뭐 뇌출혈, 뭐 심근경색,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관성 유무를 많이 따지는데, 사실 암하고 또 혈관성 질환하고, 암하고는 사실 치매하고 연관성은 좀 덜해요. 제가 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왜냐면 예. 암은 세포가 죽어가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치매는 세포가 죽어가는 형태를, 암은 세포가 그 악성 종양이 증식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치매 같은 경우는 세포가 죽어가는 형태예요. 그 때문에 상반되기 때문에 암 걸린 경우 치매에 걸릴 확률은 통계적으로 좀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은 심장하고 뇌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이나 이런 거, 그 뇌를 관련하는, 근육을 관련하는 혈관성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치매 확률은 어느 정도 기여도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 보험회사가 지금 앞다투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만 없으시다고 하면은
가입 나이만 맞으시다고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치매보험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좀 병력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암이 있으셨던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치매보험 좀 언제 가입하면 좋을지가 궁금한데요. 예전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치매 그렇죠.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젊은 분들도 좀 걸리시잖아요. 네. 이게 이제 치매에 그 걸리는 확률이 예.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연령대가. 예. 엄청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농담을 잠깐 하자면 저도 한 0.5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전문가님이요? 저도 깜빡깜빡 많이 하고요. 요즘 예. 사람들도 많이 뭐 한 40대 넘어가면 내가 요새 이렇게 깜빡깜빡 많이 하지? 건망증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가볍게 넘기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이제 치매 가입 연령대라고 보면 뭐 20세에 가입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20년 납부를 한 다음에 뭐 90세까지 보장을 받아도 되지만 저는 35세 그 정도부터는 치매보험을 좀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뭐 35세가 좀 부담된다면 40세부터라도 좀 가입을 해놓으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강의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무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에는 해지환급이 빵이지만 20년 이후에는 해지환급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뭐 아무나 뭐 60세가 가입을 해도 100% 이상 주는 건 아니고요. 젊을 때일수록 가입을 했을 때 20년 이후에 해지환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면 35세, 뭐 20세에 가입해도 되지만 그건 조금 더 빠를 것 같고요. 35세 아니면 40세부터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나도 치매보험 좀 지금 가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빠르면 35세, 늦어도 40대에는 좀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치매보험에 대해서 간단한 정리 말씀 두 분 부탁드릴게요. 먼저 김성주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치매보험을 이렇게 좀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저해지환급형이 싸고 저렴해서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저해지환급형은 그러면 중간에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 보험금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정의를 내자면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적립금에다가 기본보험료를 더해가지고 해지환금 나타냈는데 그 저해지나 무해지환급금은 적립금 아예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납기 내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냈던 돈조차도 못 받게 됩니다. 아예 못 받게 되고요. 그리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의 특성상 우리 목숨을 담보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준비금은 어떤 뜻이냐면요. 사망에 대해서 또는 이 보험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조금씩 적립해두는 금액을 말씀드리는데 저해지환급형에도 무조건 보험회사의 특성상 책임준비금이 들어갑니다. 책임준비금은 뭐냐면요. 그 준비하는 그 보험을 위해서 따로 분류하는 보험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망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종신보험 1억을 가입했다면 1억은 무조건 나오는데요. 또는 기납입보험료 책임준비금 105% 좀 높은 금액이 약관상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1억 또는 1억보다 많은 금액이 나가게 되는데요. 이것도 치매보험에서 물론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책임준비금에 해지환급은 빵이지만 사망 시에는 이게 생명보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책임준비가 1년이 지나면 회사마다 70에서 한 80% 또는 7, 8년이 지나면 거의 100% 이상을 초과하는 회사, 100%까지도 가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만기 때는 딱 그 시점에 도달한 금액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 책임준비금은 내가 냈던 보험료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약간의 차이점, 그 사망 시에는 어떻게 되냐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손해보험에서는 사망보험이 없다 보시면 되고요. 손해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사망보험이 나갈 수 있다는 점 이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성열 전문가님께서도 정리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치매보험이나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입을 할 때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냐, 뭐 만들어진 상태로 가입을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중증 치매를 받으신 그 시대 척도수 이제 3위죠. 상을 받으신 분들은 약 평균 2.4%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중증 치매를 인해서 보험금을 받기는 좀 힘드신데 이게 각각 모든 보험사들마다 중증 치매를 기본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도 치매도 이제 받기가 조금 힘드시기 때문에 저희 보험료가 만약에 중증 치매 2천 넣고 중등도 2천 넣고 경증 2천 넣고 생활비 뭐 100 넣는다고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 제 나이 또래에 40대 후반으로 보게 되면 뭐 보험료가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경증이 뭐 2천만 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 5, 6만 원 정도 되지만 그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제가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은 중등도를 그냥 100으로 맞춰놓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리고 예. 경증 치매로 이제 진단금을 많이 받게끔 만들어 놓은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생활비 자체를 뭐 100만 원이 필요하냐, 50만 원이 필요하냐, 아예 안 필요하냐, 그거를 좀 봤을 때 그 치매가 저희가 뭐 경증 치매 걸렸을 때는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뭐 요양병원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비를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라는 거를 꼭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꼭 무해지로 가입을 하시는 게 젊으실수록 무해지로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생활비를 꼭 넣어야 된다고 싶으면 한 50만 원 정도를 넣으시는 게 좀 전 낫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워낙에 비쌉니다. 100만 원짜리 생활비를 100만 넣었을 때 그 보험료 자체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생활비는 한 50만 원 정도는 넣으시게 되면 반값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이제 손해보험 쪽으로 경증 치매 2천만 원 넣고 만들어 놓은 게 한 6만 원 정도, 예. 6만 3천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15만 원짜리가 6만 원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드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꼭 중등도는 100, 그리고 중증도 뺄 수 있으면, 최저를 뺄 수 있으면 뺄 수 있는 회사가 또 있으니까 그걸 한번 봐보시고, 못 빼면 어차피 중증은 그렇게 보험료가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치매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경증 치매를 중점으로 두고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매 보험 좀 부담 없이 준비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이성열, 김성중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 기억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질병이죠. 이 치매 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살펴봤는데요. 아직 남아있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저희 보험플랜 119 연락 주시면 또 전문가분의 도움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단에 전화번호가 보이실 텐데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실시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참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전화가 한 개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여보세요?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네. 제가, 여보세요? 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어떤 건가요? 궁금해서 전화를 드려봤어요. 예. 지금 남편 같은 경우에 지금 급성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예. 예, 외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였었는데요. 심장 외수를 해야 되는 경우였었는데요. 예. 예, 다른 합병증이 여러 개 있어서 외수를 못하고 시술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보험을 3개를 갖고 있는데 2군데서는 일종 3종 수술로 그거를 수술비를 해주고요. 예. 한 군데는 1종으로 했는데 그게 그렇게도 될 수가 있는 건지요? 네, 좀 고민이 깊으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예, 남편분 사연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남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지금 60 하나인데요. 61 되셨고요. 네. 자, 그러면은 뭐 지금 급성 심근경색이 왔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합병증 때문에 시술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증권을 3건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네. 어떤 증권인지 지금 증권 들고 계시나요? 증권을 지금 갖고는 있는데. 예. 그럼 뭐 정확한 이름이나 그럼 간단하게 읊어주실까요? 이거는 지금 우체국보험. 예. 이건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우체국 보험과 또 다른 2건의 증권은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데는 신한생명이 있고요. 예. 한 군데는 AIA가 있어요. AIA 생명이고요. 예. 그런데 요 AIA나 신한은 예. 제가 300만 원씩 수술비를 받았는데 이 우체국 보험은 30만 원을 적용시켜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우체국에서는 그 수술 자체가 일종으로인가 이렇게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예.
다른 두 군데서는 그 3종으로 적용을 받아서 제가 300만 원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보장을 받으셨네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병명은 같은데 적용되는 게 왜 다른가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해보면 예. 거기서는 우체국에서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적용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요 이 부분 포함해서 전문가님께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성률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딱 우체국 얘기 나왔길래 처음부터 우체국 얘기 나오시길래 우체국에서 안 좋겠구나 했습니다. 예. 네.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네. 조금- 결국에는 이제 시술을 받고 어쨌든 2번 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아서 돌아가셨는데요. 네. 이게 제가 이 부분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체국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도. 네, 일단은 왜 제가 또 네. 말씀 좀 드리면 네.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얼마 정도 되셨죠?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네네네. 12월 달에. 12월에요. 네. 그럼 이제 급성 심근경색 시술 받으셨으면 카테터 삽입술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으시죠? 예. 네, 다른 질병이 있으셔갖고 이제 수술까지 못 받으셔서 이제 그렇죠. 피치 네. 못하게 돌아가셨는데. 네. AIA 그다음에 신한생명은 3종 수술을 해갖고 예. 이제 300만 원을 다 드렸고 예. 이제 우체국은 이제 1종으로 봐서 30만 원만 드렸다. 예. 근데 우체국에다가는 어떻게 민원이란 거를 안 걸어보셨죠? 그냥 문의만 하신 거죠? 그렇죠. 이 담당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더니 네. 우체국은 네. 시술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적용을 안 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체국은 이제 저희 모든 분들이 우체국도 보험회사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네. 우체국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험회사는 아닙니다. 예. 그냥 보험을 판매를 하는 곳일 뿐이고요. 예. 그리고 신한생명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회사 있잖아요. 손해보험이든 네. 생명보험이든 예. 거기는 금감원 이제 밑에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체국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예.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예. 이제 매년 민원이 제일 많이 걸리는 데가 어디냐라고 딱 보면 일반 보험사보다 우체국 보험사가 평균 8배가 많습니다. 예.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자님이 저희한테 전화 주신 이유는 요거를 우체국도 이제 3종 수술을 해갖고 수술비를 받기를 원하셔서 전화 주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 이거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예. 손해보험은 수술을 안 봅니다. 손해보험은. 예. 예. 그래서 막 싸워야지만 단 일회성에 한해서 주는데요. 예. 그리고 대신에 생명보험은 시술도 수술로 봅니다. 예. 근데 우체국은 생명보험과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보험금을 줄 때는 이 수술을 안 보고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민원이 많이 걸리는데요. 네. 이런 경우 그냥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 민원만 걸면 이제 금감원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네. 해주는데 예. 이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먼저 예. 우체국에 있는 우체국 보험에 있는 민원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원팀에다 먼저 민원을 한번 넣어보시고요. 네. 이제 민원을 넣으실 때는 네. 신한생명하고 AI생명에서는 이거를 수술로 봐갖고 3종 수술비 줬는데 너희는 왜 안 주느냐? 예. 나 이거를 이제 정식적으로 민원을 걸겠으니 민원을 받아다오 해갖고 민원을 거신 다음에 네.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네. 행안부에다 민원을 거셔야 돼요. 예. 행안부. 네. 네, 행안부에다 민원을 거셔서 예. 지금 있었던 얘기를 똑같이 해서 민원을 예. 거시게 되면 네. 우체국도 이제 똑같이 신한생명하고 AI생명처럼 수술비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네.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듣고 계시죠? 네. 이 자리에 김성준 전문가님도 계신데요. 첨언을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네. 예, 시청자님, 최근 남편분 서세에 대해서 심심치 않은 애도의 표현을 하겠고요. 일단은 네. 심근경색이 어떤 형태로 처음에 발병이 됐었나요? 심근경색 원래 신부전에 당뇨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가지고요. 예. 시술을 이전에 2개를 했어요. 예. 그때도 다른 데서는 그냥 수술 적용을 받았는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연달아서 2번을 했는데, 네. 그것도 또 60일 간격으로 항상 띄어줘야 되지, 아니면은 하나로밖에 안 쳐준다고 그래갖고, 그거는 그렇다 해서 1개만 적용을 받았거든요. 그럼 당뇨 합병증이 올해 좀 많이 있으셨던 건가요? 예, 장기간 예. 동안? 네. 그러면 우회수를 해서 이제 혈관이 굉장히 많이 막혀 있은 상태에서 네, 그렇죠. 수술이 좀 힘들어서 우회수를- 시술을 하셨겠네요, 아무래도. 예, 그죠? 우회수를 해야 되는데, 네. 신장도 안 좋고, 네. 신부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우회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시구나. 급하니까, 심근경색이 오다 보니까, 이제, 시술을 하게 됐죠. 예, 일단은 시술을 하시고 네. 사망까지 이르셨는데, 네. 급성심근경색에 관한 진단자금이나 당뇨 합병증 진단자금,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제대로 받으셨나요? 네,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수술 부분만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단 생명보험 형태를 3건 다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왜 종수술이 차이점은 물론 회사마다 지정한 약관이 틀린데 생명보험은 대부분 보통 약관, 표준 약관을 쓰고 있어요. 네. 근데 3종이 다 지급이 됐는데 우체국에서 1종이 지급된 이유는 이게 어떤 형태의 어떤 보험을 든지 약관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알겠지만은 네. 일단 이것도 만약에 신한생명이나 AI생명처럼 똑같은 약관을 쓰고 있는데 우체국에서 30만 원 줬다고 하면 잘못 준 거거든요. 네. 만약에 상품 자체가 원래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근데 이거를 민원을 넣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체국 같은 경우는 금강원 산하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아요. 금강원 민원 넣어보셨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저희 관여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나 대부분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데 솔직히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소송 걸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각종 부대 비용이 더 크게 드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고요. 보험 상품과 약관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네. 분석을 해서 이걸 더 받으실 수 있는지, 물론 받으신다고 해도 우체국에서 이게 순수히 안 졌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증권 좀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증권의 우선 수술특약 있잖아요. 네. 신한 AI 우체국 수술특약 나온 부분 페이지만 찾아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틀린지. 그걸 가지고 약관을 약관을 보시고요. 예, 그리고 가입 설계사나 증권을 보시고 근거 자료를 통해서 민원을 내셔야지 왜 딴 데는 주냐 이렇게 여기는 안 주냐 이렇게 해봤자 안 듣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셔서 제시를 하신다고 하면은 만약에 같은 약관을 적용한다고 하시면은 우체국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우체국 감사합니다. 약관하고요. 예. 네. 신한 AI에서 표준 약관을 똑같이 쓰기 때문에 저 약관은 다 받습니다. 우체국 약관도 다 받기 때문에 예. 같은 약관이세요. 그냥 받을 수 있으시니까 예.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그쪽에서 안 줍니다, 그럼 내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강경하게 나가셔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시청자님 지금 방송 끝나고 또 연락을 주시면 증권 자세하게 살펴보고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을 나눠볼게요. 문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열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5586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40대 후반 남성의 경우에는 이 치매보험의 보험료가 얼마 정도인가요? 문자를 주셨는데요. 김성준 전문가님, 요즘 참 문의가 많잖아요. 이런 분 보험료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손해보험에서 진단자금 한 2천만 원 정도 가져가신다고 하면은요, 나머지 티켓 안 넣고 하면은 한 4만 원대 중반 정도 될 것 같고요.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실 것 같고요. 거기다 생활비 넣으면은 보험금 너무 뛰니까 거기다 넣으시면은 좀 비싸질 수 있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에서는 4만 원 중반 초반 되실 겁니다. 그 정도면은 그 20년 무해지환급형 90세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입 가능하십니다. 4만 원대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매 보험에 대해서 문의가 참 많으신데요. 자세한 사항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29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0231-53-166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20번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 문자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 플랜 129는 내일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